8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이어 소개된 한일 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그나마 한일 정상이 만났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실적을 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그간의 경직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여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했고 우리는 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3대 원칙이나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중에 일본 측 관계자가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내년 3, 4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목이 메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길을 찾도록 중국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북한의 크리스마스 군사 고발은 없었지만 지난 24일과 25일 리벤 조인트 스타즈, 글로벌 호크, 코브라볼 등 미국의 최신의 정찰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 출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고 전문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 때가 아닙니다. 좀 더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우방국과의 공조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항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국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익과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국면 전환을 만들 수 있었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폐쇄를 의결하면서 기념일이 무의미하게, 기념일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안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전국 60개 대학 225명의 대학 교수로 이루어진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 원로 13분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100년 뒤를 내다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될 사안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이념적 판단으로 조변 섞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래 신한울 3사기 건설 중단 등이 대안 없이 추진되어 이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했고 기술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창원 등의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전망입니다. 직접적으로 한전이 한시적 전기요금 특례 제도는 모두 일본시키겠다면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33% 인상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도 급증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과 6개 발전사 회사들이 공격적 설비 투자에 내몰리면서 부채가 5조 6천억 원 증가했고, 이에 따라 2018년 전체 공공부문 부채가 33조 4천억 원 증가하면서 8조 원 증가에 그쳤던 2017년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80년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탈원전 선언 이후 2010년 다시 탈원전 보류를 결정한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의결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